알아야 본다. 주식학교에 등교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주식학교에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한희진입니다. 투자가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현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격 라이브 주식 특강 주식학교가 새롭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라인업으로 경제 이슈부터 기초 주식까지 주식에 대한 명강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송 2회차 만에 화제의 중심에 선 실전 주식 김승관 멘토의 특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서 전업 고수로, 그리고 이제는 주식학교에 쌤으로 찾아오신 김승관 멘토의 강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 주식 강의 프로그램 주식학교는요, 나도 재테크를 해야 하는데, 혹은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하셨거나,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만 주식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시 주식을 제대로 배워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하지만 정확하게 주식학교의 특강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개미 투자자들 얼마나 정말 쓴맛 많이 봤습니까? 정말 진실성 있게 정말 저의 경험치를 그냥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항상 이끌어 주겠습니다. 이론이 아닌 경험에서 나온 주식 멘토링, 실전 주식 승관쌤과 함께 수업 시작합니다. 네,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서 전업 투자자로서 자신만의 노하우로 성공적으로 거두고 이제는 주식학교의 선생님으로 함께 하시게 된 김승관 멘토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유진 학생님, 그리고 OBS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OBS 전학생으로 굉장히 또 미모의 학생이 또 전학을 왔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예, 우리 선생님이 더 멋있으십니다. 네. 이게 기분 좋게 이렇게 칭찬하면서 출발하는데, 우리 유진 학생 어떻게 지난주 방송은 좀 보셨나요? 제가 전학생으로 이렇게 주식학교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네.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던데, 네. 보통 책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전 투자랑 좀 많이 다른 건가요? 아주 복습을 열심히 하셨네요, 우리. 네. 맞아요.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슈퍼겜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네. 슈퍼겜이라는 분들이 네. 이런 계좌를 뭐 백화점으로 운영을 해서 슈퍼개미가 됐다. 혹은 워렌 버핏이 뭐 종목을 100종목, 200종목을 사서 정말 큰 부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못 들어본 것 못 같습니다. 들어봤죠. 네. 제가 알고 있는 슈퍼개미, 이제 주식으로 되게 성공하신 그런 분들도 절대 종목을 막 여러 개를 사면서 투자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으냐? 이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맞아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실전은 집중 투자를 하고 종목을 압축해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은 말 그대로 상상이고 환상, 환상. 실전은 다르다, 현실.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네. 제가 오늘 뉴스를 봤어요. 오늘 어떤 뉴스를 뉴스죠? 봤는데 어떤 뉴스를 봤냐면은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네. IMF급이다, 금융위기급이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예, 네. 실제로 지금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월봉 8개월 연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적이 네. 없었거든요. 너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공부하시는 학생분들도 그렇고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2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께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저의
두 가지 선물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나요, 유진의 거? 너무 궁금한데요. 아, 제가 전화 네. 오자마자 네.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수업을 네. 듣기 전부터 어떤 선물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심차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분들도 그렇고 채널 고정해 주시고 바로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실전에서 경험하신 그 10년여간의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학생분들도 집중해서 경청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수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서 전업 고수 그리고 이제는 주식학교의 쌤으로 찾아오신 김승관 멘토의 실전 주식 특강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주식도 실전이다. 좋은 종목은 열심히 공부한 자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학생분들에게 강의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강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저는 실전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궁금하죠? 네. 자, 저 승관쌤은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기.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계좌를 트고 어떤 거를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이, 유진 학생이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제일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종목을 사야죠. 종목을 사야죠. 많은 분들이 네. 종목을 공부하시고 뭐 차트를 공부하시고 혹은 뭘 공부해요? 아니면 뭐 재무제표? 아니면 그 네. 기업에 대해서 봐야죠.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기업이 뭘 파는지 뭐 이런 것도 공부하시는 그쵸? 분들이 있고. 네. 근데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은 어떤 종목을 살까요? 그렇죠.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그거에 포커싱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기본은 네.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약간 제가 과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요. 네. 이 과거 얘기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제 첫사랑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저의 과거 얘기를 먼저 할게요. 왜 기본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요때가 언제냐? 2011년 8월 달입니다. 굉장히 제 기억에는 2011년 8월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나요. 이날. 여름이니까 여름이라 더웠겠죠? 굉장히 더웠었는데 네. 저는 이때 당시만 해도 뭐 기업을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면서 자, 요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코스닥.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닥이 또 뭔지 모르니까 네. 제가 한번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코스닥은 반평균입니다. 반평균이요. 예. 오.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면은 반평균이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평균이 떨어지면은 떨어지죠.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반평균은 뭐 학생들은 누구예요? 학생들 저. 주식 시장의 종목. 학생들은 종목. 종목이죠. 네. 예. 학생들은 저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오늘 유진 학생이 굉장히 또 전화가 너무 와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집중을 또 그렇습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예, 우리 학생분들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보면은 반평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전체적인 종목들의 점수가 올라간다. 그렇죠. 예,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코스닥 상장주들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저는 뭐를 했을까요? 이때 당시. 쌤이요? 쌤은 열심히 뭘 했겠죠? 매매를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면은 매매를 덜 했을까요?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좋으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열심히 네. 했겠죠. 저는 주식 천재인 줄 알았어요, 이때. 왜 사는 것마다 족족 올라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기법도 공부를 해보고 아, 정말 주식이 쉽구나. 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심지어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쉬웠어요. 근데 왜 그랬냐? 네. 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종목을 아무거나 사도
저 때는 수익이 났던 네. 장이었던 거죠. 그걸 모르고 저는 열심히 종목 공부하고 기법 공부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다음 장면을 좀 볼게요. 네. 제가 이때 굉장히 제 기억에는 종목을 많이 샀어요. 또 왜 그럴까요? 계속 수익이 나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금을 계속 늘렸던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이때가 이제 제 기억에는 금요일이었던 기억이 나요. 금요일이요? 예, 금요일 날 제가 뭐 직장 동료들이랑 술을 마시고 제가 여기서 술을 마신 다음에 다음 날 월요일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자, 이때 보면은 유럽발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유럽발 위기. 네. 이때 당시에 유럽발 재정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저는 여태까지 올라가는 동안 시장이 올라가는 동안 투자금을 늘리고 되게 많이 종목을 샀었어요. 근데 이렇게 유럽발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이날 코스닥이 12%가 빠졌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는 지금 혹시 유진 학생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한가가 몇 프로죠? 30%요. 30%죠. 네. 이때 당시 15%였어요. 오. 근데 제가 이제 출근을 하려고 이제 아침에 딱 해서 주식창을 딱 봤는데 네. 어떻게 됐냐? 종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한가? 점 하한가. 점 하한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점 하한가. 그러니까 팔 수도 없어요. 마이너스 네. 15% 점 하한까지 매도 물량이 쌓여 있어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리지가 않는 거죠. 팔리지가 않았어요. 네. 저는 계속 이때 올라가는 동안 종목 공부하고 열심히 투자금을 늘려놨는데 어때? 한 방에 무너졌어요. 네. 자,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론을 공부하고 많은 종목을 공부하고 기법을 공부하고 매수 타점을 공부했는데 유럽발 위기가 발생하자마자 점화한가.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뭐 했을까요? 울었을 것 같아요. 울었다. 굉장히 슬픈 상태에서 네. 손절을 했습니다. 진짜요? 이 자리에서. 네, 제가 뒤에 또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얼마 전이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 2020년 팬데믹 때.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전 세계 공항이 마비가 되고 그렇죠. 경제가 마비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당시에 제가 너무나도 황당해서 그날 장중에 종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 하한가예요. 지금 20%, 29%, 여기 왼쪽에 30%. 이렇게나 많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은 이때 당시에 하한가가 32종목이었어요. 네. 그리고 10% 이상 하락했던 종목이 1,630개였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네. 20% 이상 하락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 기억에는 네. 제가 이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도 제가 멀쩡히 들고 있었던 기업이 네. 한 5일도 안 돼서 마이너스 60%, 70%를 맞았던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으면은 네. 3천만 원이 남았던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까요? 했을 많은 것 종목을 공부를 하고 이때 당시에도 2020년에도 많은 종목을 공부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 유럽발 위기 그 뒤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많이 무너졌잖아요. 공부가 참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뒷장을 보면은 이때가 저기 네모칸 박스 친 때가 언제였냐면은 아까 점하한가 맞았던 유럽발 위기 네.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588까지 30% 이상 상승을 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손절하셨잖아요. 그렇죠. 손절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참 이게 유럽발 위기가 왔다는데 지수는 왜 올라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유럽발 위기 이후에 상승. 자, 코로나 때는 또 어땠을까요?
코로나 때도. 역시나 V자 반등. 네. 저 저 때도 다 때도- 파셨죠? 저 때는 팔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저 때는 팔지 아, 않았고 다행입니다. 오히려 저는 저점 매수를 하겠죠. 왜? 10년이 지났잖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죠. 10년이 지난 뒤니까 이때는 당연히 저점 매수를 아. 했었어요. 근데 저 정도의 천재지변인데 쌤도 알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대신에 네.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런 천재지변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학생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주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네. 저런 천재지변이 나왔을 때만 매수를 하면 어땠을까? 그쵸.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이때 돈이 없을까요? 미리 종목을 다 사놨으니까. 그렇죠. 많은 매매를 하고 잦은 매매를 하고 그리고 뉴스에서 보는 이슈를 따라가서 추천주를 사고 너튜브 추천주 사고 증권방송 추천주 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 우리는 시황을 읽을 줄 알고 돈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기본기 요거예요. 시황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두 개가 그 어떤 좋은 종목을 사는 거, 그 어떤 대박 종목을 사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유진 학생이 매일매일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항상 대박 종목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사죠. 네. 뭐 한두 번 소 뒷걸음질 치다가 대박 종목을 살 수는 있어요. 한두 번. 근데 그게 뭐예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행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뒷걸음질조차 없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맞아요. 뭐 그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상한가를 맞아보는 게 제 소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네. 수익을 내는 게.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꾸준하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 1, 2년 투자하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주식을 투자를 했다 하면은 저는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주식시장은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지키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주식시장에 살아남는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시황을 읽을 줄 알고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유진 학생이 해운대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운대. 네. 바닷가. 자, 지금부터 우리 유진 학생은 해운대에서 파라솔을 파는 장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요. 겨울에? 겨울이죠, 지금. 네. 근데 자, 지금이 겨울인데 자, 여름입니다. 여름을 여름이라 돌려서 여름이라다. 치고, 네.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 파라솔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파라솔을 음. 이 파라솔은 왜 좋은지 그 손님들에게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여름이니까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팔릴 거니까 우리 유지한 학생은 파라솔을 계속 사와서 계속 팔겠죠. 네. 그게 뭐예요? 성수기. 그럼 반대로 파라솔을 장사하시는데 지금 겨울이에요. 네.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나가서 해운대 앞바다에 나가서 장사를 하실 거예요? 아니요, 군고구마를 팔아야죠. 업종 전환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업종 전환은 안 되고 파라솔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팔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팔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파라솔을요? 파라솔을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고 네. 오히려 저는 파라솔 가격이 쌀 때 더 살 네. 것 같아요. 오히려 파라솔을? 그렇죠. 왜? 여름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업 아니겠어요? 네. 저는 주식시장도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음. 주식시장에서도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비수기 때는 물량을 어때요? 계속 모아야겠죠. 네. 성수기 때는 물량을 열심히 팔아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때요? 항상 성수기예요. 우리 학생들은 주식시장에서 항상 성수기입니다. 왜? 계속 매매를 하시거든요.
매일매일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팔지 않고 계속 사기만 해요. 왜 못 팔아요? 떨어지니까 못 파는 거죠. 성수기 때 팔아야 되고 비수기 때는 물량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에도 적용이 됩니까?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기예요. 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자, 이 검정색 선,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어때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죠. 네. 자, 코스닥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반평균이라고 반평균, 했잖아요. 네. 반평균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종목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럼 이때 장사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걸 몰라요. 지금이 비수기인지 성수기인지를 안 봅니다. 왜? 나는 종목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산 종목이 중요하고 내가 산 종목이 움직이고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시장이 비수기인지 성수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그래서 비수기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자, 성수기 때를 보여줄게요. 반대로 자, 이 검정색 선을 따라서 계속 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걸 뭐라 그래요?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를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팔아야죠. 네. 자, 보세요. 이 쉬운 원리를 왜 우리 학생들은 지키지 못할까요? 근데 선생님, 네. 그 성수기 때는 음. 모아야 되는데 음, 이미 주식을 많이 사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시황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돈 관리해야 된다. 돈 관리를 해야 네. 된다. 돈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자, 볼게요. 비수기 때가 이렇게 왔어요. 시장이.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뭘 하시냐면은 이미 돈이 없습니다. 왜 돈이 없어요? 다 샀으니까. 혹은 성수기 때 더 올라갈까봐 못 팔아서.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요. 비수기 때는 물량을 모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돈 관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학생분들 중에 찔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 100주 사시고 삼성전자 200주 사시고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돈 관리의 기본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예수금을 가지고 그거를 분할로 매수하는 거.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은 뭐 100만 원씩 한 번 매수할 때마다 100만 원치를 산다. 그러면 몇 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억 있으면 100번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나눠서 사세요. 이 구간에서.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비수기 때라고 하면은 요 자리에서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거고. 자, 성수기 때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팔아야죠. 그렇죠. 이때는 이미 물량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시되 이거를 한 번에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눠서 팔아야 될까요? 나눠서. 그렇죠. 절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다 팔면 안 돼요. 이것도 역시나 조금씩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나눠서 판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 승관쌤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황을 알아야 한다. 자, 두 번째는 돈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이 검정색 선이 뭔지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오픈을 할게요. 자, 요 선은 61선입니다. 네. 검정색 선. 61선. 61선. 자, 이 61선을 기준으로 자, 여기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61선을 기준으로 캔들이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은 저 승관쌤이 생각했을 땐 지금 뭐다? 비수기다, 성수기다? 비수기. 비수기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뭘 해야 돼? 물량을 모아야 돼요.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모은다? 차근차근. 차근차근 분할로 사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오늘 사고 내일 사고.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샀으면은 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사시는 것도 괜찮고. 왜냐면은 얘가 바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수기 때는 물량을 조금씩 사시고. 자, 여기 검정색 선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수기. 성수기죠. 성수기 때는 여기 앞에서 모은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인데 우리 학생분들은
계속 매매를 하셔요. 아, 근데 선생님, 저는 그 계좌에 현금이 네. 좀 남아있으면 네.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빨리 뭘 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현금도 종목이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안정적인 투자는 없어요. 왜? 한마디로 이 현금이라는 거는 총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총을 못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은 기회라는 이름의 종목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비수기인지 성수기인지를 알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유럽발 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때 현금만 있었어 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 승관쌤은 이 기본 61선을 기준으로 비수기냐 성수기냐를 구분을 하고 돈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종목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종목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실전에서는 이 시장 분석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차트 공부, 종목 공부 열심히 했는데 유럽발 위기에 저만가 가서 팔지도 못했다고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돈이 있어서 샀으면은 아까 유럽발 위기 때 돈을 버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 쉬운 길을 냅두고 왜 자꾸 어려운 종목 공부를 수천 개,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공부하려고 하고 2,000개가 넘는 종목의 뉴스들을 다 보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황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시황과 돈 관리를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1선 되게 애매하고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을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선물을 오.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우리가 시장 물론 이제 승관쌤이 얘기해서 이게 비수기인지 성수기인지는 알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어떻게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건 지금이 비수기인지 성수기인지 내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선물로 시장의 방향성을 차트로 볼 수 있는 공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시장의 방향성 차트는 이미 알고 있다. 자,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이에요. 오, 네. 자, 이름하여 시황 쪽집게 영상입니다. 영상이고 피디님 이거 혹시 바로 올려줄 수 있나요? 지금 올려줄 수 있나요? 예, 지금 올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리는 곳을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핸드폰 들고 계시죠? 핸드폰을 드시고 들어오실 분들은 카메라를 켜십니다. 자, 카메라를 켜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모난 박스에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 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뿅 하고 뛸 겁니다. 그 노란색 링크를 눌러 주시면은 우리 피디님께서 바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영상, 10분짜리 영상,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공부법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기본기를 좀 튼튼하게 하고 지금 시장이 어렵잖아요. 지금 같은 때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그리고 이 영상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디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어디서 종목 비중을 좀 늘리고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QR코드 입장하셔가지고 좀 공부 자료 받아가면서 최초 공개입니다. 예, 최초 공개. 다음 강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앵커님 이거 한 번만 더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승관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요.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가 또 처음 도입되었을 때 굉장히 어려우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QR코드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관쌤의 이름하여 시황 쪽집게 10분짜리 영상이고요.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늘 사용하시는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사진은 찍지 마시고요. 이쪽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네모 박스 QR코드에 카메라를 쭉 이렇게 갖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가 글자로 쭉 된 링크가 짠 하고 마법처럼 뜹니다. 그거를
손으로만 딱 터치하시면 바로 강의실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강의 자료를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실에 동영상을 PD님이 올려주셨다고 하는데요. 입장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강의에도 지금 실시간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얼마나 정말 쓴맛 많이 봤습니까? 정말 진실성 있게 정말 저의 경험치를 그냥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된다고 싶어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항상 이끌어 주겠습니다. 이론이 아닌 경험에서 나온 주식 멘토링, 실전 주식 승관쌤과 함께 수업 시작합니다. 네, 주식학교 김승관 멘토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 강의실에 올려드린 이름하여 시황 쪽집게 영상 강의를 업로드해 드렸는데 조금 늦게 입장하신 분들은 저희가 잠시 기다려주시면 강의가 끝난 후에 그리고 계속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김승관 멘토님의 강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계속 강의해 주시죠. 유진 학생이 저 부탁 하나만 할게요. 유진 학생 저한테 멘토님 말고 쌤이라고, 쌤. 쌤이니까 쌤이라고 불러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승관 쌤. 쌤이니까 저도 학교 우리 학생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진솔 있고 진솔되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 강의 때 제가 기본기의 세 가지 원칙 뭐라고 그랬죠? 잦은 매매를 하지 말아라. 잦은 매매하지 마라. 그리고 잦은 매매하지 말아라. 크게 잃지 말아라. 잃지 마라. 또 마지막으로 집중 투자해라.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서 우리 학생분들은 시황을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황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 현금이 없으면 돈을 그렇죠. 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저는 어쨌든 기본기를 지키면서 이것만 합니다. 바로 뭐냐? 바닥 매집주. 오, 네. 예, 저는 매집주만 합니다. 왜? 유진 학생한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네. 그리고 계속 위기, 뭐 글로벌 위기, 지금도 뭐 금리 인하, 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경기 침체가 막 일어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다. 하면서 시장이 안 좋잖아요. 엔캐리 청산, 그러면서 시장이 안 좋아요. 네. 그러면은, 자, 유진 학생이 메이저 수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주식을 모을까요? 아니면 같이 던져버릴까요? 자, 모을 것 같아요. 왜?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자, 메이저 수급은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죠. 여유가 넘치죠. 넘치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돈이 없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계속 물량을 손절했다가 샀다가 손절했다 샀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이저 수급과 같이 바닥 매집주만 합니다. 이 바닥 매집주는 말 그대로 누가 매집을 하는 거예요?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매집주라고 하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유진 학생한테 제가 질문할 건데 메이저 수급이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가지고 매집을 할까요? 100억? 100억. 100억이 있으면 좋겠죠, 참. 네. 그렇죠? 아니에요. 더 많아요. 오. 심지어는 뭐 몇백억, 거의 1000억 이렇게 가지고 매집을 하는 메이저 수급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유진 학생한테 500억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집을 해보세요. 네. 어떻게 매집을 하실 거예요? 진짜 주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어떤 종목이요? 네, 어떤 한 종목을 매집을 해야 돼요. 매집. 그럼 어떻게 매집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를 네. 살 것 같아요. 왜 삼성전자를 왜 사죠? 제일 안전하니까? 삼성전자를 산다.
삼성전자는 그게 삼성전자가 2배 올라가고 3배 올라가진 않잖아요. 근데 뭔가 큰 돈이 들어간다고 큰 돈이 하니까 들어가니까 무서워요. 무섭죠.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유진 학생은 개인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예요. 우리 메이저 수급은 500억, 1000억을 매집을 해서 최소한 100%, 200% 수익을 내고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월급도 주고 네. 직원도 월급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메이저 수급이라는 거는 뭐 증권사나 아니면 기관 아니면은 뭐 외국인 뭐 이런 분들이 메이저 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들도 푼돈 벌려고 매집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시세가 나올 때 이분들은 매도를 해야지만 결국에는 돈을 메이저 벌죠. 수급도 돈을 벌 수 네.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500억이라는 돈이 있다 하면은 하루 만에 사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하루 만에 상한가가 가지 그래서 않을까요? 500억을 매수를 딱 때려버리면 네. 상한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작전이란 뭐 이런 어떤 작업이 네. 실패하는 거겠죠. 작업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메이저 수급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하루 만에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시간을 가지고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매집의 이게 정인데 가격을 싸게 매집을 할까요? 아니면 가격을 비싸게 매집을 할까요? 싸게요. 몰래. 그렇죠. 남기려면 어쨌든 싸게 사야 돼. 아까 파라솔 얘기를 했지만 파라솔을 언제 산다 그랬어요? 겨울에. 겨울에. 왜? 싸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네. 아무도 수요가 없으니까 자꾸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매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닥 매집주를 하는 거고요. 왜? 메이저 수급과 같은 템포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뭘 기준으로 가격이 싸냐, 비싸냐? 네, 저 김승관이 생각을 했을 때는 월봉 60월선을 기준으로 저는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위에서 매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서 매집을 해야지만 우리 메이저 수급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래에 있을 때 주가가 조용할까요? 아니면은 막 시끄러울까요? 조용해요. 조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메이저 수급은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거래량은 많이 터진 것 같은데 왜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 건가요? 자,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가격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죠. 네. 이게 매집입니다. 간단해요.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격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격을 놀리지 않고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월봉 60월선 아래에서 매집하는 종목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분들을 위해서 매집주가 어떻게 월봉 60월선 아래에서 매집을 하고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족보를 좀 만들었어요. 족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제가 밤새서 50종목 넘게 계속 종목을 발굴했어요. 거기에는 족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월봉 60월선 아래에서 메이저 수급이 어떻게 매수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시세가 어떻게 분출이 났는지 제가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왜 우리가 이 족보를 공부해야 되냐? 이거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결국 메이저 수급은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슈를 붙이고 거래량을 붙인 다음에 주가를 상승시키고 거기서 빠져 나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전은요, 제가 아는 선에서 실전은 거래량이 붙고, 자, 1강에서 그랬어요. 뉴스를 보지 마시라고. 그 2강에서는 잦은 매매, 그리고 크게 잃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60월선 위에서 매수를 하게 됐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붙어? 다시 60일선 밑으로 붙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결국에는 이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러면은 이 뉴스 대왕고래 프로젝트 아시죠? 유진은 네. 학생. 그때 어땠어요? 뭐 분위기가? 분위기가요? 네. 좋았어요. 좋았죠. 네. 아, 너무 심플하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는. 자세히는. 네. 그죠.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동해에 우리나라 네. 동해에 유전이 나온다고 해서 되게 우리 한때 이제 되게 핫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 주식들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 60월선 위를 뚫어주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일봉을 보면 11%가 빠졌어요. 자, 요 자리입니다. 요렇게 오늘. 왜 빠졌을까요? 대왕고래 예산을 축소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은 이미 이 아래자리에서 매수를 해놓고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패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매집주의 패턴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분들께서 이 매집주 족보를 보시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좀 기억하시라고. 패턴을. 네, 패턴을 기억하시라고 매집주 종목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 매집주 족보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를 하시고, 자, 매집주 족보는 좀 어렵죠. 이게 음. 족보라고 하면 그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매집주 기출 문제 같은 거죠. 기출 네. 문제, 과거 기출 문제. 어떤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종목이 월봉 60월선 아래에서 매집을 하고 그 뒤로 시세가 분출이 되는 과정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족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특징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특징을 정확하게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패턴. 패턴. 60월선 아래에서 매집을 하고 네. 이 위에서 거래량을 띄우면서 올라가는 그 패턴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집주는 계속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수십 개의 종목을 제가 과거에 매집을 했던 종목을 모아서 네. 여기 족보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QR코드 입장, 아까 한번 하셨죠? QR코드를 입장을 하시면은, 자, 카메라 갖다 대시고 찍으신 다음에 어플을 키시고 여기 화면에 갖다 대신 다음에 링크가 뜨실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제가 요 족보도 두 번째 선물이에요. 오늘의 두 번째 선물. 매집주 족보는 제가 오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족보는 굉장히 저에게는 큰 공부 자료고, 제가 이 매집주 족보의 패턴을 분석하는 이 자료가 우리 학생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학생분들께만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참 실전이랑 저희가 상상이랑 다르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승관쌤이 오늘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죠. 눈으로 계속 익혀서 실전에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메이저 수급들은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하고 종목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지 그동안 매집을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 꽉꽉 모아져 있는 매집주 족보입니다. 오늘 주식학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승관쌤이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나도 이 매집주 족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강의실에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이 두 개나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황 족집게, 그리고 두 번째는 매집주가 모아져 있는 매집주 족보까지 모두 여러분들께 선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QR코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늘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에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사진 찍지 마시고 이쪽 네모칸에다가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글자로 된 링크가 땅 뜹니다. 그거를 손으로 터치만 하시면 바로 강의실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 저희 제작진께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승관쌤 수업 강의실에 400분이 넘게 들어오셨다고 해요. 저는 이게 참 슬픕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 학생분들이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주식 시장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배움에 대한 지금 그렇죠. 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기초를 또 배우시고 싶어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 김승관 쌤이 이렇게 딱 두 가지 선물만 딱 놓고 가면 어때요? 너무 허전하고 좀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매집주 족보 그리고 기본기를 조금 더 네. 방과후 수업, 저는 방과후 수업이라고 할게요. 라이브 스터디. 요거를 매집주 족보를 가지고 네. 제가 라이브 스터디를 오늘 밤 저녁 8시에 오,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오신 분들, 지금 입장하신 분들을 들어와 계시면은 저녁 8시에 라이브 스터디 바로 진행을 할 거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업투자자였어요. 전업투자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학생분들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료만 드리고 제가 또 우리 학생분들한테 띡 던져주고 나가고 그런 셈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학생분들의 힘든 점 그리고 어려운 점을 조금 더 제가 들어보고 우리 학생분들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집주 족보를 보고 네.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막막하신 시청자 학생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수업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8시, 오늘 저녁 8시에 방과후 스터디까지, 라이브 스터디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승관쌤과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강의실에 입장해 계시면 저녁 8시에 강의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올려드릴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관쌤, 오늘 저희 이 수업을 통해서 네. 500분의 시청자 학생분들이 아, 정말 강의실에 많이 입장을 오셨네요. 해주셨다고 해요. 네. 이렇게 배움에 대한 갈증이 넘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 뭐 매집주 패턴도 그렇고 설명을 많이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전에서는 혼자 할 때 좀 외로웠어요. 그리고 누가 뭐 이렇게 좋다, 이렇게 좋다, 막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우리 학생분들께 매집주 발굴 족보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그리고 심도 있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몇 시라고요? 8시입니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배워야 산다, 알아야 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기 위한 전격 라이브 주식 특강 주식학교. 우리 오늘 500분의 넘는 시청자분들이 저희 승관쌤과 함께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강의실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집주 족보가 강의실에 업로드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준비하신 선물이 정말 많았죠. 시황에 대한 강의, 그리고 매집주 족보에 대한 자료,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방과후 스터디까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학교에서 열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 유진 학생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끝! 안녕! 고맙습니다.